자, 여기 두 개의 PPT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한 개는 텍스트 위주로, 글씨 위주로 잘 정리를 해둔 발표 자료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개는 그림 위주로 최대한 글씨를 줄여서 정리한 발표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그리고 과연 어느 쪽이 발표 자료로서 더 좋은 발표 자료일까요? 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 이 발표 자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학생들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요즘은 발표 자료, 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PT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거예요. 학생들은 발표 수업으로, 또 직장인들은 뭔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발표를 할 때 그냥 발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PPT 자료 같은 시각 자료를 같이 보여주면서 발표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학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확 올려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딱 고정해주세요. 자, 우리가 발표 자료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뇌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요, 언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각 기관을 거쳐야 됩니다.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 기관을 이용을 해서 시각 정보로 혹은 청각 정보로 언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 이 뇌에 있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으로 이 정보가 이동을 해서 이 브로카와 베르니케 네트워크가 그렇게 받아들인 언어의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언어 중추에서 브로카 영역은 출력을 담당하고요, 베르니케 영역은 입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로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요, 발표 자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보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실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오 파일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오디오 파일은 뉴스 기사의 일부를 인공지능 성우가 이렇게 읽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제가 오디오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오디오에서 한 개의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별하기 쉽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 개는 남자 성우가 읽어주도록 했고요, 한 개는 여자 성우가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과연 이 두 개의 언어 정보가 동시에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인식할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집콕 생활이 아침 이어질수록 일찍 쌓여가는 귀성길에 일회용품과 오르셨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안개를 보면서 조심해 30대 주셔야겠는데요. 여성 A씨는 현재 죄책감마저 든다고 충북과 했다. 경북 내륙 지역에 코로나19 짙은 사태 이후 안개가 끼어 환경과 있습니다. 건강을 더욱 염려하게 조심히 됐지만 운전해 배달 음식과 주셔야겠습니다. 가정간 편식 이용이 늘면서 오늘부터 연휴 실생활은 초반...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을, 이 뉴스의 내용을 잘 파악하셨나요? 과연 남자 성우가 읽어준 뉴스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여자 성우가 읽어준 뉴스의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아마 이 두 가지 정보를 둘 다 제대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양분 청취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뇌는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감각기관은요, 뭐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일단 소리가 들어오면요 다 뇌로 보내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그렇게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된 모든 언어 정보를 다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 뇌는요, 한 번에 한 가지 목소리만 듣고 한 번에 한 가지 언어 정보만 처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경우 우리의 뇌는요, 내가 진짜 듣고 싶고 이해할 언어의 정보가 무엇인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요, 그것만 듣고 나머지 언어 정보는 차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뇌의 좌측 하전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두 개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기차가. 그런 것과 비슷한, 그 스위치와 비슷한 역할을 이 하전두회가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말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집중할 목소리를 하나 정하고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아까 우리가 뉴스를 들었을 때처럼 이 사람 목소리 듣든 저 사람 목소리 듣든 우리의 뇌가 이것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듣고 동시에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제럿 쿠니 호바스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이런 현상을 브로카 베르니케 병목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도 실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해보겠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글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 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는 동안 제가 다른 뉴스 녹음한 것을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실 글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내용의 뉴스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뉴스를 녹음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글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에 쏘이면 된장 발라라. 진짜 효과 있을까?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러 가는 사람들로 도로는 북적인다. 벌초할 때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 의외로 벌집을 건드려 쏘이는 사고가 적지 않다. 제대로 된 벌 대처법을 알아보자. 벌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벌은 바다리 종류와 땅벌, 그리고 말벌류다. 땅벌류는 땅속에 집을 지어 바깥에서 보면 흙부스러기가 쌓인 듯한 흔적만 남기지만 하나의 군집에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땅벌이 있기 때문에 집단 공격을 할 위험이 있다. 가장 위험한 벌은 역시 말벌류다. 독성이 강한 데다 침이 단단해 여러 번 공격하면서 독성이 더욱 강해진다. 특히 장수말벌은 맹독성으로 4에서 5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공격하는 특성이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글이 잘 이해가 되고 쏙쏙 머리에 들어오고 그러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잘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뭔 소린가 계속 방해가 되고 하셨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귀로 들어오든 눈으로 들어오든 혹은 점자를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은 촉각 정보를 통해서 언어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언어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요, 무조건 뇌는요 한 번에 한 가지 언어 정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정보든 청각 정보든 혹은 뭐 촉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든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하전도해가 작동을 해가지고요, 내가 집중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언어 정보, 그것을 하나를 딱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두 가지 이상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두 가지 목소리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남의 말을 듣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안 돼요. 혹은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나요? 실제적인 팁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발표 자료는요, 그림 위주로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처음에 두 가지 다른 발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느 쪽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림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발표 자료가 훨씬 더 좋은 발표 자료예요.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때 이 발표 자료 PPT에다가 글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브로카 베르니케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요,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화면에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는 이 발표 자료의 내용을 읽을지, 이 두 가지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발표 자료의 내용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를 읽고 있으면요,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발표 자료를 보여주고 혹은 유인물로 텍스트 많은 걸 나눠주고 그러면요, 발표자가 발표하는 걸 듣기보다는 그 글을 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발표자의 목소리는 어느새 안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는요, 글씨가 많이 들어가고 글씨 위주로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것보단 그림이 들어가는 그림 위주의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림은 우리 뇌가 언어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정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리 경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그림 위주로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면요, 청각과 우리의 시각, 이 두 가지 감각이 하나의 통합된 신호로 결합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감각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감각 통합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발표하는 내용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특히 존 메디나가 쓴 브레인 룰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귀로 듣기만 하면은 3일이 지나고 나면 한 10% 정도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를 들을 때 그림이랑 같이 보면요,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들었던 정보의 무려 65% 정도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청각과 시각이 결합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전달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요, 글을 넣어야 한다면은 키워드 위주로 글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도 설명이, 그래도 글이 조금은 발표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그냥 키워드를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어떤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써주면요,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동안은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바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냥 키워드 하나만 딱 넣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아까 이야기한 그 호바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키워드를 넣을 때 7개 정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3초 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어떤 키워드를 넣든지 간에 그 내용이 3초 안에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요. 자세한 발표 자료를 발표 후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시각 자료 위주로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여전히 옛날 이 텍스트 중심의 자료가 좋고 또 그것들을 선호하시는 직장 상사나 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텍스트가 들어있는 발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는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 일단 이미지가 중심이 된 그림이 중심이 된 발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면서 자세하게 텍스트가 담겨져 있는 발표 자료도 준비를 해놓고 유인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유인물은 끝나고 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강조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발표 자료, 자세한 발표 자료를 다 나눠드리고 지금 다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발표하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표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청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발표 자료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완벽하게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텍스트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고 그냥 그 자료를 천천히 읽어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같은 정보, 그러니까 뭐 읽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은 정보니까 이 경우 그 아까 이야기했던 병목 현상 이게 일어나지 않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이 이 말하는 속도보다 눈으로 읽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영어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이 1분에 한 130개의 단어 정도를 이야기를 한다면요. 눈으로 읽을 때는 약 220개 정도의 단어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텍스트를 나눠주고 그냥 그 텍스트를 읽기만 하면요. 그거를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이 자료의 내용을 먼저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줄을 읽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섯 번째 줄을 읽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청중들이 읽고 있는 그 정보의 내용과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발표하고 있는 그 언어 정보 내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브로카 베르니케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이걸 똑같이 읽기만 하면요. 청중들은요 그냥 먼저 읽어버리고 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잘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이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최고의 탁월한 발표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학교에서 발표하든 혹은 뭐 직장에서 PT를 하든 정말 성공적으로 잘 발표하시고 프레젠테이션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항상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좋은 컨텐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좋은 컨텐츠와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